비트코인 최후 통첩 과연 70K를 이탈할 것인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것은 아마 이 자리에 대한 이탈 여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반등을 나오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 좋은 반등 자리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자, 차트를 보다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일봉으로 왔습니다. 일봉으로 왔을 때 우리 지금 현재 FEG의 중단선에서 반등이 소폭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FEG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4월 8일부터 이어진 FEG입니다. 자, 그럼 이 FEG를 만들게 된 이 장대 양봉의 주체를 우리는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4월 8일 바로 이 자리는요, 모건 스탠리의 매집 자리입니다. 심지어 그 날짜와 3,400만 달러 등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이날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에 들어왔음을 우리가 시사할 수 있죠. 그리고 증명이라도 하듯 계속되는 피바다 속에서 모건 스탠리는 계속해서 꾸준한 소폭의 유입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4시간 봉을 통해서 해당 FEG가 생겼던 날짜로 도착하게 되면 이전 고점을 어떻게 한 번의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유의미한 FEG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고 차트적으로도 충분한 반등 자리가 될 수 있다. 어디가? 이 FEG의 중단선이 아주 좋은 반등 자리로서의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등을 가져오는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는 아주 좋은 자리임이 맞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풀롱 치면 절대 안 되고 계속해서 하방에 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매수 대기 자금인 테더가 11억 달러 이상이 빠지면서 매수 대기 자금, 비트코인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동력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이란은 어떻죠? 호재를 끌어와도 모자랄 판에 계속해서 악재로서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터지는 악재는 뭐다? 더 깊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저점을 갱신하면서 느낀 것이 항상 있죠. 저점이 다가온다는 것은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손익비 최강 자리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죠. 항상 투자가 여러분 조울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덜 잃고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어떻게 찾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5장에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찾아왔고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전 브리핑을 간단히 해보면 저는 70K부터 유의미한 모건 스탠리의 유입 자리죠. 자, 이때부터 롱 포지션을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개미를 꼬시는 상승이 비트코인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물개미가 꼬이지 않자 세력들은 수익을 얻을 기회가 없어졌고 거기서부터 비트코인이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가짜 하락으로 봤고 74K까지의 익절 구간을 두고 70K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74K를 이탈하는 일은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라고 봤지만 하지만 차트는 해당 관점을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해당 관점에 대해서는 폐기가 됐고요. 결국은 마지노선까지 내려오는 70K를 겪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4K를 돌파를 했을 때부터 제가 권장드린 매매였는데요. 저는 일단 74K가 이탈한 순간부터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롱을 잡을 수 있는 자리들은 100%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린 안전롱 자리는 모두 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72K는 받아볼 만한 매물대가 확실하다. 하지만 여기에서부터는 무조건 롱을 박는 게 아니라 이탈 시에는 무조건 숏을 들어가야 된다. 왜? 이런 자리부터는 기관들이 만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패닉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봤던 자리가 72K, 다음이 70K인데 72K를 이탈했을 때는 숏을 들어가셔야 되고 70K 전에는 롱 자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현재 차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70K를 넘어서면 어떻게? 이번 상승을 되돌리는 상승이 한 번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68K나 65K 이런 자리들의 롱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곤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까지 계속해서 추매 혹은 역추세를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장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저 또한 스터디룸을 통해서 여러분 어제 중간 FEG를 계속해서 저항을 두고 맞는 모습에 지금은 나오셔야 될 자리다. 그래서 72.3 유튜브랑 똑같이 매매 전략 가져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숏 포지션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70K 전까지는 롱 포지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포지션 오른쪽 위에 계속해서 홀딩 중이고요. 현재 57.76%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들은 제가 들어갈 때 모두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받으실 수 있도록 무료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아래쪽 링크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도 그저 숏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면서부터 4시간 FEG 중단선 저희가 지금 반등을 본 것이죠. 소폭으로 본절로스 잡아두고 우리 50K, 60K에서도 언젠가 롱을 받든 롱에 대한 시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롱 포지션까지 모두 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오전에도 드렸지만 여러분들 무료 브리핑이고 구독자들 그리고 좋아요 누르신 분들 모두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 아래쪽 링크 통해서 빠르게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재 비트코인 어떤 상황인가? 1시간 봉에서는 일단 볼벤 내부에서 멈춰주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과매도 구간에서부터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되고 있고 여기에서는 바로 이런 과매도를 좀 시켜줘야 인지상정인 구간이긴 하지만 뭐 테더 시총이 11억 날아가고 이런 하방 리스크가 열린 장에서 곧바로 이 화마를 잡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런 4시간 봉의 과매수 구간에서 우리가 또 한번 매수세가 또 한번 실렸다는 것은 나쁘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와서 일단 기술적으로 여기가 좋은 반등 자리인가 팩트입니다. 그런데 하방 리스크가 없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매매일지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진입한 롱은요. 5% 레버리지로 들어갔고요. 비중도 정말 작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절 로스. 자, 본절이 왔을 때 당연히 나가는 포지션이다. 왜냐? 여기가 무너졌을 때 다음 자리 어디예요? 68K쯤이나 돼야 반등 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 물타기, 역추세 저는 하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완연한 장이고 아래로 72K부터 내린 숏을 어떻게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롱을 도전해야 되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보셔야 되는 건요. 일단 1시간 봉에서 봤을 때 이 하락 채널을 구사하고 있죠. 우리가 저점을 찍으면서 이런 채널들을 구사 중인데 지금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 69.8K입니다. 이런 구간을 이탈하고 그대로 쭉 내려버리는지 우리가 숏 포지션을 홀딩하는 포지션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를 상승으로 다시 이탈하는지 다시 이 채널 상단을 뚫고 올라갔다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이 해소가 조금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72K를 다시 뚫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하방 압력은 여전히 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숏을 들어온 자리 여기를 넘어줘야 이 하방 리스크는 완전히 탈출했다라고 볼 수 있고 1차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고점을 이어서 가주는 이 오더블럭까지는 볼 수 있겠죠. 71K 위로는 올라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CVD 지표를 좀 한번 보고 있으면요. 하락 추세를 저희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팩트만 말씀드리죠. 그런데 체결 데이터상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차트는 실질적으로 약하기는 한데요. 실제 시장 내부에서는 매수 주체가 계속해서 좀 받아내는 그런 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도 정작 이게 매수 우위 가격 반등으로 이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위에서 하방 압력이 세냐 아니면 매수 압력이 세냐 이 대결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은 분위기상은 하방 압력이 세기 때문에 당장에 쳐주는 기관 자금이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 흐름을 당장에 꺾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래에 있는 단기 하락 채널 이것을 벗어날 때는 어떻게 강력하게 68까지는 숏을 홀딩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사이에 다른 포지션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스터디룸 대응 드릴 예정인데요. 자, 지금 차트가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어쨌든 하락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요. 지금 최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단의 구간이 68.3입니다, 여러분. 자, 이 자리 또한 우리가 강하게 매수세를 밟고 들어온 자리죠.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자리에서부터 강한 상승세 그리고 쐐기 패턴 안으로 재진입을 하면서 들어온 결정적인 구간입니다. 자, 여긴 심지어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뭐가 잡히냐? 오더블럭이 잡히기도 하죠. 바로 아래쪽에서 잡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뚫렸을 때는 더는 없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자리까지 내려오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물타기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숏을 보는 건 마찬가지고요. 대신 70K가 깨졌을 때 68에서 멈춰주지 않는다면 정말 저점을 갱신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좀 드는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번 시장에 대한 제 판단은 틀렸다고 봐야겠죠. 항상 실시간으로 움직이고는 있다고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장이 또 한번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금 과매도 구간을 먼저 시켜주는지 이 구간이 해결이 되어야 저도 다음 차트에 대해서 섹션을 좀 내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우선 이 채널, 단기 채널에 대응을 하면서 계속해서 숏 포지션 잡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 저희 스터디룸 매매일지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 구독자 여러분 꼭 필요하신 질문들 스터디룸에서 반하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장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